안녕하세요, 비비전입니다. 이번에 렉서스의 ES300H와 며칠 동안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토요타 하이브리드 차량을 운행하면서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보다 더 고급 버전인 렉서스의 하이브리드 느낌이 어떤지 평소에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특히나 렉서스 내에서도 가장 많은 판매량을 보여주기도 하고 꾸준한 수요가 있는 ES300H는 과연 어떤 매력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는지 이번 시승을 통해 여러분께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MBTI에서 T가 거의 90%에 육박하는 그런 미숙한 사람인데, 그래서 선입견이나 불필요한 감정 섞는 걸 좀 경계하는 편이거든요. 아무래도 렉서스 하면 일본 차이기 때문에 감정적인 선입견을 갖게 되는데, 불필요한 그런 감정적인 부분은 걷어내고 차량의 가치로만 평가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좋은 건 좋고 나쁜 건 나쁜 거니까요. 반박시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 제가 하는 평가는 제 개인적인 사견이니까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차량 디자인을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세대 ES300H가 우리나라에 출시된 게 2018년도 가을쯤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이제 출시된 지 거의 6년이 넘어가죠. 운전하면서 길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개인적으로 이 차량이 처음 출시될 때 과감한 전면부 디자인이 예전 YF 소나타나 지금 한참 인기 있는 GN7 그랜저를 처음 봤을 때와 같은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YF 소나타가 진보적인 프론트 그릴 디자인이었다면 ES300H는 과감하면서도 차분함이 섞인 느낌이라 고급차 이미지에 적당한 그래픽을 갖추고 있다는 게 좋은 점이고요. 차량 디자인은 출시 때는 다소 과감하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최소 5년간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날카로운 헤드램프와 와이드한 그릴은 지금 신차에 적용한다고 해도 크게 올드해 보이지 않는 과감한 디자인이라는 생각입니다. 이 차량은 옵션상 낮은 등급인 6,690만원짜리 럭셔리 플러스 등급인데, 그러다 보니 한 발짜리 바이 LED 헤드램프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상위 모델인 이그제큐티브를 선택하시면 트리플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날카로운 주간주행 등이 항상 켜져 있고 그릴의 디자인과 더불어 ES의 날카로운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전면부 디자인이라는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요즘 호불호가 갈리는 몇몇 브랜드의 특정 차량 디자인보다 제 취향에는 좀 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이라는 생각인데, 디자인은 개인 취향의 영역이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적어주셔도 좋겠습니다. 전면부에서 특별한 건 없는데 토요타 하이브리드 계열의 차량은 로고에 푸른색 배경이 들어가는데, 이번 ES에는 일반적인 검은색 배경의 로고가 사용된 점이 좀 특이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측면부 디자인 보시겠습니다. 전장이 4975, 휠베이스 2870mm인 차량인데, 아시다시피 전륜구동 포맷이기 때문에 앞범퍼가 조금은 길게 나와 있지만 밸런스상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손잡이는 출시된 지 시간이 좀 흐른 만큼 최신 트렌드인 매립형이 아닌 노출형 타입의 도어 손잡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타입이 직관적이라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아무래도 손잡이가 돌출되어 있으니까 손잡이 때문에 측면이 깔끔하지 않은 느낌은 있습니다. 추후 모델에서는 매립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손잡이 디자인이 좀 더 심플하게 디자인되면 더 좋을 듯 싶네요. 사이드미러의 시야는 평균적인 편입니다. 근데 디자인이 좀 묘한데 윗부분은 검은색 도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측면 유리와 일체화되어 보여서 밖에서 볼 때 사이드미러가 작아 보이는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재밌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 차량이 흰색 계열의 펄이 들어가 있는 도장 색상인데, 현대 기어로 따지자면 스노우 화이트 펄 정도의 그런 컬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건 차량 도장에 펄이 진한 느낌이 듭니다. 은은하게 반짝이는 느낌이 확실히 고급차 느낌을 주기 때문에 주광에서의 느낌이 꽤 괜찮습니다. 후면 디자인을 보자면 애매하게 스포일러같이 생긴 장식이 트렁크 상단에 부착되어 있는데 이게 기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번호판을 범퍼로 내려서 후면부를 매끈하게 디자인하기도 하는데, 번호판이 트렁크에 달린 전통적인 느낌이다 보니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트렁크 주변이 조금은 복잡한 느낌이 있습니다. 테일램프는 기능적으로 크게 문제될 만한 부분은 없고 디자인 자체도 무난한 편이지 않나 생각됩니다. 요즘 방향지 시등이 자꾸 밑으로 내려가는 특정 브랜드가 있는데, 우리가 익히 아는 레이아웃의 방향지 시등이라 기능적으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답게 머플러는 노출되지 않고 매끈하게 마감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그랜저만큼 광활한 크기는 안 나오네요. 그랜저는 트렁크 열었을 때 이렇게 깊고 넓을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광활한 느낌이었는데, ES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리고 트렁크 상부에 마감이 없습니다. 다른 부분은 다 마감을 해놨는데 트렁크 상부는 와이어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물건을 넣고 꺼낼 때 걸릴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이 세그먼트급의 대부분의 차량은 19인치나 20인치를 선호하는 편인데, ES300H는 상위 옵션을 선택하더라도 18인치 타이어가 장착되게 됩니다. F스포츠 같은 경우는 19인치까지도 장착이 되는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 차량급에는 승차감이나 연비에 이점이 있는 18인치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데, 휠 타이어를 보자마자 연비나 승차감에 포커스를 둔 차량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타이어는 브리지스톤의 투란자 EL440, 23545의 18타이어를 스퀘어로 장착했는데, 당연하게도 컴포트 성향의 타이어입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보니 주행시 노면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실제로 운행하면서 서스펜션과 잘 조율이 돼서 그런지 노면 소음이 크게 들어온다든지 요철을 지날 때 충격이 크지 않았습니다. 엔진룸을 열어보면 마감 처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 마운트 주변도 흡음재로 마감이 되어 있고, 본넷 상부와 엔진룸 격벽에도 당연히 마감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장착되다 보니 엔진룸이 배기량 대비 여유 공간이 많이 있다는 느낌은 없는데, 그러다 보니 전면부 사고가 나면 수리비가 적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엔진은 2.5L 자연흡기 엔진이 적용되어 있는데 스펙상 178마력을 냅니다. 2.5L 엔진이 178마력이면 배기량 대비 높은 출력은 아닌데, 렉서스답게 내구성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지 않은 출력을 엔진에 담당시켜 놓았습니다. 모터는 40마력을 보조해줘서 시스템 합산 218마력에 22토크를 발휘하는데, 아무래도 모터가 개입해서 힘을 내주기 때문에 초반 가속 시 힘이 부족하다거나 하는 느낌은 특별히 없었고, 기본적으로 엔진 가동 시 소음도 크지 않기 때문에 정숙한 드라이브를 원하시는 분들께 만족감을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전폭이 1865mm면 실제로 좁은 차는 아닌데, 요즘 나오는 차량들이 1900 이상의 폭을 가지고 있으니까 수치상으로는 약간 좁긴 합니다. 근데 타다 보니까 몇 센치 정도의 차이는 실제 체감적으로 뭐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요. 제가 앉은 키가 좀 큰 편인데 머리 공간도 충분히 괜찮고 전방 시야도 답답한 느낌은 없습니다. 좌석은 편합니다. 허리를 잡아주는 버킷 시트는 아니지만 요추 받침대나 무릎 받침대도 있어서 운전자 체형에 맞는 시트 포지션을 만들 수 있고, 메모리 기능도 3개까지 저장 가능합니다. 익스클루시브 모델에 적용된 세미 아닐린 천연가죽 시트가 부드럽고 좋다고 하는데, 현재 럭셔리 플러스 등급의 차량에는 등급상 일반 천연가죽 시트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시트 가죽 재질이 뻣뻣한 F10 520D나 G30 520i보다는 부드럽고 질이 좋습니다. 1열 측면 유리는 이중 접합 유리를 적용하고 있어서 소음 차단에 신경 쓴 모양인데, 2열은 아쉽게도 일반 유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운행 중 차량 내부로 들어오는 소음은 크지 않기 때문에 큰 불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실내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도 있습니다. 5시리즈나 GN7 그랜저는 앰비언트가 좀 강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ES는 오히려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도 차량 내부로 반사를 시키지 않기 때문에 야간 주행 시에도 시야를 방해하지 않아 좋았고, 얇은 선으로 표현된 앰비언트가 절제된 느낌을 줘서 심플한 분위기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렉서스가 동양 사람 기준의 핸들 림 직경을 고려했는지 그랜저보다는 두껍지만 핸들 그립 자체가 두꺼운 편은 아닙니다. 그랜저 핸들은 너무 얇아서 고급감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었는데 핸들의 그립감은 적당히 두툼한 BMW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은 것 같고, ES의 핸들 그립감이 손에 뭐 딱 붙는 느낌까지는 없지만 여성분들이 잡아도 부담 없는 두께로 타협한 느낌이 듭니다. 특징적인 건 위아래 직경이 달라서 양손이 닿는 2시하고 10시는 조금 두툼한 편인데 12시, 6시는 지름이 상대적으로 얇은 편입니다. 당연하게도 열선이 있는데 2단계로 나눠서 열선이 지원되는 점 좋고요. 차선 유지 장치가 작동되면 미세하게 진동이 오는 기능도 있습니다. 계기판을 보면 기본적으로 디지털과 아날로그가 혼합된 형태의 계기판입니다. 계기판 면적이 넓은 편은 아니다 보니까 오밀조밀 좀 몰려있는 느낌이고,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 디스플레이 부분 디자인이 바뀝니다. 초기 출시 때는 영어 인터페이스였는데 페이스리프트 이후 드디어 한글화가 지원되는 점도 특징입니다. 계기판 디스플레이 양옆으로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 각종 정보 및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근데 그 경고등과 알림등은 디스플레이로 같이 넣어서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따로 전구로 표현했거든요. 디스플레이가 먹통일 경우를 대비한 조치인지 그 일본 특유의 아날로그 감성이 느껴지는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이 경고등 디자인 중에 2011년식 프리우스에도 있는 이 레디 등화류는 폰트나 점등 방법 등을 고급 브랜드답게 좀 세련되게 바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우측 디스플레이는 얼핏 보면 사이즈가 좀 커 보이긴 하는데 아날로그 시계도 함께 있고 디스플레이 부피 대비 베젤 두께가 두꺼운 편이라 실제 표현되는 디스플레이 면적이 부피 대비 광활한 느낌은 아닙니다. 그래도 좁은 면적의 디스플레이는 아니기 때문에 운전하면서 정보를 제공받는데 크게 부족함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선으로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합니다. 얼마 전 T맵이 업데이트가 돼서 순정 HUD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ES는 해당이 안 되는지 HUD를 통해서 T맵 안내가 지원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가지 아쉽다면 도요타에서도 보이는 단점인데 후방 카메라 화질이 안 좋습니다. 현대나 BMW 후방 카메라 화질이 HD급이라면 ES는 화질이나 폰트가 2000년대 나온 그 하두리 동영상을 보는 듯해서 개선이 시급해 보이고 전방에 보이는 HUD의 선명함이 떨어지는 편입니다. 제 시력이 안 좋은 건지 아니면 세팅을 제가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초점이 뭔가 안 맞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전반적인 대시보드 스타일은 현재 시점으로 보기에 버튼류들이 많아서 약간은 올드한 느낌이 있지만 개인적으로 공조기나 오디오 작동 시 물리 버튼을 좋아하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촉감이나 다이얼이 돌아가는 느낌, 유격이나 흔들거림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단점을 찾을 수 없었고요. 아래쪽으로 각각 통풍, 열선, 핸들 열선, 리어 블라인드 버튼이 있습니다. 룸밀러가 반사되지 않도록 리어 커튼도 전동식으로 되어 있는 구성은 좋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를 좀 이야기하자면 그 핸들 버튼이 좀 많습니다. 오디오나 자율주행과 같은 버튼들이긴 한데 핸들 버튼이 작기도 하고 그 위치가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추후 다이얼이나 토글 버튼 등을 사용해서 개수나 위치를 조정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변속기는 전통적인 상하 이동 방식의 기어 노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의 차량을 좀 오랜만에 타봐서 반갑기도 한데 노브를 쥐는 느낌이나 직관적인 사용 방법은 좋긴 하지만 각 구간별로 체결되는 느낌은 렉서스답지 못하게 흔들거리는 유격이 많이 있고 아무래도 전자식 기어 대비 부피가 좀 커서 공간을 많이 차지하는 느낌이 듭니다. 기어 노브 아래쪽으로는 익숙하게 오토 홀드와 EV 모드 버튼이 있고 측면으로 터치패드가 있던 자리에 컵홀더가 들어가 있는데 고급감이 좀 떨어집니다. 흔한 컵홀더 커버도 없고 그냥 구멍 2개 뚫어놔서 뭔가 허전해 보입니다. 아래쪽으로는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 자리가 있는데 익스클루시브 모델에는 무선 충전 기능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USB 포트는 기어 레버 상단 2개, 센터 콘솔 내부에 2개, 그리고 뒷자리에 2개가 있는데 충전 기능은 USB-C 타입만 가능합니다. 썬루프도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열리는 부분은 수동입니다. 사이드는 크지 않고 간단한 환기나 채광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상부에 있는 등은 터치 방식으로 조명이 켜지고 꺼지는데 간혹가다 인식이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차라리 이런 조명등 같은 경우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조작을 할 수 있게 해주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휠베이스 2870이고 전장이 4975m로 5m가 조금 안 되긴 하지만 전륜 구동 방식이기 때문에 뒷자리가 여유롭습니다. 그랜저가 휠베이스가 2895로 25mm 길이긴 한데 휠베이스가 25mm 긴 거 치고 훨씬 더 넓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이건 현대가 잘하는 거지 렉서스가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쉽거나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습니다. 그랜저만큼은 아니지만 무릎 공간의 여유도 충분히 있고 시트도 안락하기 때문에 뒷자리에 승객을 태우고 다니는 용도로 사용해도 부족함이 없을 듯 합니다. 뒷좌석에 열선이 없나 했는데 센터 암레스트를 내려보니까 온도 조작부와 함께 열선 버튼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뒷자리 열선 조작 버튼이 센터 암레스트에 있는 걸 혐오하는 스타일인데 윈도우 버튼 주변으로 열선 버튼이 있다면 좀 더 직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이하게 렉서스임에도 불구하고 문짝 프레임을 용접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차에서도 이런 용접 문짝 보기 힘든데 렉서스에서 이런 문짝을 볼 줄은 몰랐네요. 용접의 흔적을 어떻게든 감추려는 노력이 보이는데 이렇게 만들고도 차량이 정숙한 거 보면은 재주가 좋긴 한가 봅니다. 여기까지 전반적인 ES의 실내외를 살펴봤는데요. 렉서스가 프리미엄 브랜드이긴 하지만 디자인 요소나 마감은 국산 차량이 더 잘한 부분도 있을 만큼 국산차 대비 엄청 월등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국산차의 수준이 많이 올라왔다는 반증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다만 주행에서의 느낌 차이가 좀 있었는데요. 그 내용은 2부에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빠르게 리뷰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